난민 발생 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 레바논의 난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동 요르단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양육하는 휘트먼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사랑챔버 20주년 기념 콘서트 희망음악회가 열렸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이슬람과 중동입니다. 난민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인지 섹션 기획보도 난민 발생 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를 통해 지난 2회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레바논의 난민촌을 형성한 난민들의 얘기들부터 들어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경은 지리적으로 북쪽과 동쪽이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들은 내전이 발생하자 육로로 걸어서 레바논에 들어왔고 현재 레바논 동부 백가 지역에 이들을 위한 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처음에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점차 늘어 현재는 난민 유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에 레바논으로 약 5천 명이 그때 들어왔었어요. 유엔 난민기구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는 약 90만 정도 남아 있다. 레바논 정부에서 실제로 보는 숫자는 그 이상이죠. 90에서 150만 그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레바논 인구의 6명 중에 1명이 시리아 난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불법적으로 여전히 레바논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이 거주할 천막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은 하나로 약 100만 원 남짓. 대가족의 특징인 무슬림들이 살기에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위생적인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일 자체도 힘겹습니다. 보통은 난민들이 이제 과수원이나 농장의 지주 그 땅을 얻어서 천막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노동을 하는데 하루 평균 6시간을 일했을 때 하루에 그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약 한 5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를 수입으로 얻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백가 지역 내 한국인 선교사는 30여 명. 시리아 내전 발발 다음해인 2012년에 2명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처음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난민 사역을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가장 처음 들어갔던 정바울 선교사는 선교사들 외에도 단기 사역팀, 비전 트립팀 등 많은 한국 교회가 현장을 찾은 덕분에 무슬림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난민 선교가 단기간에 끝나는 유행이 되지 않기를 한국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여해서 선교지를 돕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스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열흘 가는 거 말고 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단기로 헌신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가서 또 교회와 함께 섬겨라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예수님의 말씀. 레바논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자녀 교육은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더 큰 고민일 텐데요. 이슬람 교육이 만연한 중동 땅에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휘트먼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미주 CGN-TV에서 보내온 소식 박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각기 다른 머리색과 피부색을 가진 아이들이 한데 어울리는 이곳은 중동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위치한 휘트먼 아카데미입니다. 1994년 설립된 휘트먼 아카데미는 요르단의 유일한 MK 스쿨입니다. 세 가정의 아이들과 교실 하나를 빌려 시작된 이곳은 현재 20개국에서 온 175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All of the Arab school systems, even the Christian schools there, following the government curriculum,
have to use an Islamic-based curriculum. So the children were having a lot of Islamic influence in their lives. Also, there were many good international schools, but the cost for putting their child in an international school was extremely high. So that's what Whitman Academy is all about and why we started. 선생님들 역시 미국, 이집트, 한국, 남아공 등 다양한 곳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크리스천으로 대부분 자비량으로 헌신합니다.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며 동시에 학생들의 제자 양육을 진행합니다. 학교의 로고는 충성을 의미하는 송골매와 학교 이름의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구성됐습니다. 로고는 한국인 학생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There was a Korean young man who was in the Arab school system. And his parents decided to bring him to our school. He had never had any art classes. He hadn't ever had Bible classes. And he was a little shy at first. But over the course of the year, through taking a wide variety of classes and art, he opened up. And he was exposed to the Bible and to Christian teaching. And he actually designed this logo. 휘트먼 아카데미는 그동안 공간이 부족해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신학교의 도움으로 학교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 while back, about 15 years ago, there's a seminary in Jordan that started building a large campus. They started building a campus for 500 students. And then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m to only 120 students. So they had one building finished and one building that was unfinished. And God knew that we were going to need something ahead of time. And so now the seminary has offered it to us as long as we'll fix it. We have to completely finish it from the inside. 휘트먼 아카데미의 줄리안 유콜 이사는 앞으로 학교가 300명의 아이들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며 학교의 비전과 좋은 선생님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The Middle East is in a tension where Syria and Iraq are opening up, closing, and a lot of families are based in Jordan, and then the parents go into these countries where it's unsafe for their children to be. And I think in the future we'll probably have more students who might need to base themselves in Jordan. So that's a vision for the future, how we can serve the families while the Middle East opens up for all sorts of new work and church planting and all these things. So that's our vision. And offering more topics. We just opened up a Korean language this year.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흔히 장애인은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쉬운데요. 장애를 딛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는 사랑챔버가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사랑챔버에서 8년째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위은서 씨.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사랑챔버는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자연인 연주할 때 신나고 행복해요. 연습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은서가 뭐 챔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일단 언니들도 많고 너무 행복해하고 막 뭐 하루 피곤해서 하루 쉬자 그래도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결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김희웅 씨에게도 챔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평소에 첼로 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최선을 꼭 다해서.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 대견하고 참 감사한 일이고 음악을 통해서 희웅이가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 지적 발달장애, 다운증후군 등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챔버가 창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준급 연주 실력과 밝은 연습 분위기에는 20년간 사랑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단원 47명을 위해 교사 40명이 세밀하게 사랑으로 지도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그걸 적응하느라고 또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20년간 결혼하신 분이니까 왜 가정에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놓치지 않으시고 한신이를 레슨해 주는 거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사들은 오히려 단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주 아이들 만날 때마다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돌발 행동 때문에 힘든 적은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때 오히려 와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회복을 느끼고 또 감사를 더 이제 체험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최근 열린 사랑 챔버 자립을 돕는 희망 콘서트는 단원들이 언젠가는 헤어질 부모와 교사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행복한 연주를 찾은 단원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으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CGN 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흥룡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의 문화가 싫든지 좋든지 그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불식간에 접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문화와 대립한다거나 세상 문화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묘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문화로 형성해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비기독교 문화는 풍성한 데 반해 기독교 문화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습니다. 기독교 가정 문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 문화가 많지 않다 보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가정은 저절로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영적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선 3S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스페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쉐어링입니다. 요즘 세대 차이란 이유로 직업과 학업이란 바쁜 일정의 이유로 신앙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구성원의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심퍼티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삶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공감이 가능합니다. 이 공감은 가족 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공간, 공유, 공감.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방법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의 고정된 틀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이 필요합니다. 신영섭 교수에 져서 가정예배 건축학에서는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을 크게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슈형 가정예배입니다. 이슈형 가정예배는 가족 전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당일 혹은 주중에 드리는 가정예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7, 8년 전부터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슈형 가정예배 형식으로서 2017년부터 패밀리 스토리북이라고 부르는 가정예배 달력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 혹은 그 주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즉 하나님 안에서 웃고 우는 일들, 바라고 기도하고 성취하고 실패하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나누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느새 이 달력은 우리 가족의 소소한 일상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만의 히스토리북이 되었습니다. 가정 달력은 자녀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이 가정 달력을 가정 예배의 한 모델로 많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길 소망해 봅니다.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교회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합니다.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경기도 용인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교회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수 공희와 개그우먼 정지민 부부의 더 럽쇼가 12월 24일과 31일 역삼역에 위치한 제네베라 스페이스에서 펼쳐집니다. 개그와 토크, 감미로운 노래, 선물이 가미된 뮤직 토크쇼로 커플과 부부, 지친 현대인 등을 위해 준비된 힐링 콘서트입니다. 아프리카 비전 선교회가 개인과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2020년 성경으로 기도하기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1월 6일 양주 쇠순교회당에서, 부산 경남 지역은 1월 13일 부산 서문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성경적 통일교육 3기 이음 지도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성경적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기독교 학교 교사와 교역자 등이 대상이며,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 장신대 소양 주기철 기념관 605호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글로컬 선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